시청률 15%, 넷플릭스 비영업권 드라마 시청시간 1위. 어차피 1등은 우영우. 특히 법조인들은 법정과 대형 로펌이 주무대인 이 드라마에 대해 현실 고증이 잘 됐다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변호사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우영우를 창조해낸 문지원 작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역삼역 4번 출구에 있던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인 20년 지기와 가을에 갑자기 저한테 양고기를 사주면서 내가 그 법률 드라마를 하게 됐으니까 좀 아무거나 해봐라. 각 에피소드의 원작 사건을 실제로 변론한 변호사가 아낌없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현장에 있는 걸 요구하시면서 그 현장에 있는 디테일을 다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숨은 공신, 두 사람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 작가가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한 20년 정도 알고 지낸 친구고 20대 초반에 친구들 모임에서 만나서 죽이 좀 잘 맞아서 계속 친구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입니다. 몇 년 된 기획인데요. 2019년 가을에 갑자기 저한테 양고기를 사주면서 그 법률 드라마를 하게 됐으니까 좀 아무거나 해봐라. 그래서 아무 말? 이러면서 평소에도 사실 얘기를 하는 건 있지만 좀 이것저것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뭐 보람, 어려움, 즐거움 얘기해줬었고 그런 인터뷰 비슷한 거를 했던 게 아마 지금 우영우에서 묘사되는 그 변호사들의 생활의 기초가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회사 신입 변호사들하고 인터뷰를 2분 정도는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연결을 시켜주기도 했어요. 근데 저를 빼놓고 만나야겠다고 해서 그 친구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 뭐 그렇지만 그 두 친구도 아직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지금은 어엿한 4년차가 되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모델로 할 거였으면 정식으로 허락을 받았을 것이고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친구도 말하자면 드라마 입봉이니까 그 첫 드라마니까 그냥 스케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랑 얘기도 많이 하고 저희 회사 투어도 한두 번 정도 하면서 물리적으로 영향은 좀 받았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델은 아니고 모티브도 아니다. 한바다는 가상의 로펌이다. 제가 되게 의아했는데 유인식 감독님이 오셨었던 건데 이렇게 좋은 데는 처음 본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 제가 받았던 초고엔 없던 장면이라서 저는 방영분을 보고 되게 깜짝 놀라서 뭐야 이거 막 그랬었는데 친구가 귀띔은 해줬거든요. 그 회의실에 고래가 있는 장면이 나올 거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실제로 장면이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영우가 고래를 좋아한다는 설정 자체가 태평양 때문에 들어갔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뭔가 하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근데 그게 고래면 예쁠 것 같다. 그림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웃긴데 최수연 변호사의 방이 되게 더럽잖아요. 제 방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라꾸라꾸 침대 같은 거 있고 수면 바지 입고 머리에 롤 말고 밤새면서 일하고 그런 게 변호사들의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하다가도 나가야 되면 이렇게 옷장에서 옷 꺼내가지고 정장 입고 힐 신고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하고요. 그 선배 변호사님 중에 그 장승준 변호사 방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것도 실제로 어떤 선배님 방에 있는 재활기구, 운동기구들 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그런 정도의 생활감이 좀 비슷한 면은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선배들한테 그런 순간들을 느낀 적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12년이나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공익사건이지만 열심히 하자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공익사건 가끔 하는데 그거 대충 하지는 않거든요. 공익사건이라고 해서 허투루 하지는 않는다.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뭐 유인석 감독님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현장에 있는 걸 요구하시면서 그 현장에 있는 디테일을 다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촬영장 안에서도 외부인이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감독님 옆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아예 같이 보면서 이상한 거 다 지적해라 라고 하면서 그때그때 반영해가지고 다 고쳐주셨어요. 뭐 일화만 해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치매 할아버지를 부인이 우발적으로 폭행을 해서 사건이 터졌던 건데 아마 기존의 드라마 같았을 경우에는 우리 할머니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뭐 열심히 하자 이렇게 흘러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사건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법리적인 이유에서 충분히 제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단순히 선처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상속 문제가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살인미수죄를 벗어야만 이 할머니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이 법정물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준 이런 일화가 아니었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것들 이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의 있습니다. 재판정에서는 그렇게 공격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시죠? 이의 있음을 일단은 적죠. 그렇게 이의를 잘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소심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데스노트처럼 적어놨다가 나중에 의견서로 다 냅니다. 이건 뭐가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했지.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그렇게 남 얘기하는데 끼어들지는 않습니다. 우영우 정도라면 에이스급이죠. 게임 체인저. 우영우 변호사는 아무나 드라마 주인공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아마 초반에 뭐 이것저것 선배로서 기본적인 거 할 수 있겠죠. 뭐 주말에도 일하고 그리고 밤에도 일할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이런 조언과 걱정을 뛰어넘는 비범함을 보여주는 게 우영우 변호사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만에 뭔가 조언을 했다 하더라도 후회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쟤한테 조언을 했지? 뭐 이런 거. 이걸 하다 보면은 길이 보여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점을 갖고 그리고 이 관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뭐 우영우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상이 되는 변호사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떡하지? 솔직하게 말해야 되나요? 좀 다른 거를 몸이 튼튼하셔야 됩니다. 체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송무 변호사니까 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집요함이 많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정신적인 체력도 되게 중요하고 육체적인 체력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지치지 않는 마음. 변호사 커뮤니티나 이런 데 들어가면 변호사가 너무 많아져서 고민이다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다른 직업도 좋으니까 좀 다른 직업도 충분히 드라마에 혹하지 말고 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원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말씀드리자면 오지랖이 넓다는 평가를 많이 듣는데 돈 안 받고도 할 일을 심지어 돈 주면서도 의뢰를 하니까 이렇게 세상에 좋은 직업이 있나. 남들 도우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삼라만상에 관여하면서도 이렇게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하실 만한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변호사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감안하시기 바랍니다.